이쁜이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망쳐서라도 그 지옥 같은 궁궐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겠어. 이 판서댁의 외동딸 연하낭자는 달빛조차 서늘하게 비끼는 깊은 밤,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가늘게 떨리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연하낭자의 눈에는 서러움과 도끼가 한데 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전국에 내려진 간택령에 따라 단자를 올리고 궁으로 들어가야 했으나 연하낭자에게 그것은 화려한 감옥이자 죽음보다 더한 지옥으로 느껴졌습니다. 권세가들의 싸움판에 제물로 바쳐져 평생을 구중궁궐의 차가운 바닥에서 소리 없이 늙어 죽어야 한다는 운명이 연하낭자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가문의 안위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얼굴도 모르는 임금의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연하낭자는 차라리 제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흉을 내서라도 그 문턱을 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떨리는 손으로 비수를 고운 허벅지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겹겹이 입은 비단 치마를 걷어 올리자 달빛 아래 배곡처럼 매끄러운 살결이 드러났고 그 위로 차가운 칼날이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막을 깨고 담장 너머에서 나직하고도 조롱이 섞인 사내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끼 이 사람아. 그 고운 살에 칼을 대면 평생을 후회할 터인데 어찌 그리 미련한 짓을 하려 드나. 깜짝 놀란 연하낭자가 비수를 떨어뜨리며 황급히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집 폐가의 기와지붕 위에 한 사내가 비스듬히 누워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단정치 못한 옷차림에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흐트러져 한량의 기색이 역력했으나 연하낭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밤안개처럼 서늘하고도 깊어보는 이에 기를 죽였습니다. 연하낭자는 당황스러움도 잊은 채 담장 위 사내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남의 규방 사정을 엿보는 것도 모자라 감히 훈수까지 두다니 대체 뉘신데 이 밤중에 남의 집 담장을 넘보는 것이오? 사내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는 옆집에 새로 든 세입자라네. 한량이라 불러도 좋고 이결이라 불러도 좋지. 그런데 낭자, 궁궐이 그리도 가기 싫은가? 자결을 꿈꿀 만큼? 사내의 물음에 연하낭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의 놀이개가 되어 평생을 갇혀 사느니 차라리 평민으로 태어나 저작거리를 떠도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소. 사내 이결은 연하낭자의 당돌한 대답에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담장 위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연하낭자의 방 창가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내의 훤칠한 기계와 묘한 향취가 연하낭자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결은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그 간택이라는 귀찮은 판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은밀한 비책이 있다면 어찌하겠나? 내 그 방법을 가르쳐줄 터이니 대신 나와 재미있는 내기 하나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연하낭자는 이 사내가 미친 것이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당장 눈앞의 절망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홀린 듯 사내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금지된 장난 같은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연하낭자의 뺨 근처로 손을 뻗으려다 멈추고는 내일부터 밤마다 이곳으로 나오라는 말을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낭자는 가슴에 두근거림이 가시지 않은 채 텅 빈 담장만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밤 연하낭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창가에 앉아
담장 쪽을 살폈습니다. 낮 동안 가슴속을 어지럽히던 의구심은 달빛이 차오를수록 묘한 기대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담장 위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그 한량 이결이었습니다. 이결은 능청스럽게 담장을 타고 넘어와 연하낭자의 방 앞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연하낭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자 이결은 낭자의 손을 덥석 잡더니 손바닥 위에 기묘한 붉은 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깜짝 놀란 연하낭자가 손을 빼려 했으나 이결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결은 연하낭자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며 가루를 펴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낭자의 부드러운 살결과 사내의 거친 지문이 맞닿을 때마다 방 안에는 묘한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결은 나직한 목소리로 이것이 사내의 넋을 빼놓는 비약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장난기가 사라진 채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향기에 취한 사내는 낭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겠지만 반대로 낭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독이기도 하니 조심하라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낭자는 사내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온몸의 털끝이 쭈뼛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런 것을 왜 내게 가르쳐주는 것이오? 연하낭자의 물음에 이결은 그저 빙긋 웃으며 임금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요망한 계집의 향기라며 낭자를 자극했습니다. 연하낭자는 사내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답답하면서도 그의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번지는 뜨거운 감각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한편 연하낭자의 집 담장 밖 어둠 속에서는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궁의 실세인 조대비와 그 일가인 조영감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조영감은 이미 연하낭자를 가문의 권력을 공고히 할 도구로 점찍어 두었기에 간택 전까지 낭자의 정조와 신변을 철저히 감시하라 명했습니다. 자객들은 지붕 위와 나무 뒤에 숨어 연하낭자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사내의 그림자를 목격하고는 숨을 죽였습니다. 조영감의 수하들은 당장이라도 담장을 넘어 사내를 베어버리려 했으나 이결은 이미 그들의 기척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결은 보란듯이 연하낭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방 안쪽으로 끌어당겼고 밖에서 보기에 마치 두 사람이 깊은 입맞춤이라도 나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연하낭자는 갑작스럽게 밀착된 이결의 가슴팍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으며 그에게선 저작거리 한량에게서는 도무지 날 수 없는 귀한 침향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이결은 당황하여 바르르 떠는 연하낭자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낭자를 노리는 늑대들이 사방에 깔려 있으니 살고 싶거든 조금 더 내게 몸을 기대라고 말입니다. 연하낭자는 이것이 자신을 돕기 위한 연기인지 아니면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기 위한 수작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담장 밖의 자객들보다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이 사내가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촛불에 흔들리며 하나로 겹쳐지는 동안 조선의 밤은 더욱 깊고 비밀스럽게 물들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사흘째 되는 날 연하낭자는 이결이 일러준 대로 침향을 몸에 갈무리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이결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담장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날카로운 금소금과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놀란 연하낭자가
버선발로 툇마루에 내려섰을 때 지붕 위에서는 이미 서너 명의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누군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량의 겉옷을 벗어 던진 채 서늘한 징검을 손에 든 이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능청스러운 웃음은 온데간데였고 달빛을 머금은 그의 눈동자는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조영감이 보낸 자객들은 연하낭자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사내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입을 막기 위해 살수를 뻗친 것이었습니다. 이결의 몸놀림은 가히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그저 저작거리를 떠도는 한량이라 생각했던 연하낭자의 눈앞에서 사내는 춤을 추듯 칼날을 휘두르며 자객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자객들을 보며 연하낭자는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객이 연하낭자가 서 있는 쪽을 향해 단검을 던지려 하자 이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낭자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챙강하는 소리와 함께 단검이 튕겨나갔고 이결은 단숨에 살수의 목을 베어 넘겼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하낭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뺨에는 적의 피가 한 방울 튀어 있었는데 그것이 기묘하게도 그의 얼굴을 더욱 수려하고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연하낭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평범한 선비라면 이런 무예를 가질 리 없으며 자객들의 옷소매에 새겨진 문양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결은 피 묻은 칼을 옷자락으로 닦아내며 연하낭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연하낭자의 가슴팍에 손을 얹어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의 박동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낭자,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네. 중요한 것은 저들이 낭자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낭자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이지. 사내의 손길이 가슴에 닿자 연하낭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서로의 생명을 공유하는 듯한 지독하게도 뜨겁고 농밀한 교감이었습니다. 이결은 품속에서 작은 비치병을 꺼내 연하낭자의 목덜미에 차가운 액체를 흘려 넣었습니다. 차가운 감각에 연하낭자가 몸을 떨자 이결은 그녀의 귓볼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낭자의 피부를 지켜줄 것이나 동시에 낭자를 궁궐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 말입니다. 연하낭자는 사내의 품 안에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을 돕겠다고 했으나 그가 보여주는 힘과 비밀들은 오히려 자신을 더 거대한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결은 겁에 질린 연하낭자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내일이면 낭자가 그토록 원치 않던 간택의 날이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낭자의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가깝게 다가와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 밤의 일을 발설하지 말라 엄중히 경고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낭자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사내의 흔적과 향취를 느끼며 밤새도록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간택날이 밝았습니다. 연하낭자는 이결이 준 단약을 삼킨 뒤 거울 속에서 흉측한 반점을 확인하며 안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낭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점은커녕 낭자의 피부는 마치 갓 피어난 백합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눈매는 평소보다 훨씬 깊고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결이 준 것은 추해지는 약이 아니라 사내의 혼을 빼놓는 치명적인 미약이었습니다.
사내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몸을 떨 시간도 없이 조영감이 보낸 가마가 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연하낭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심정으로 평소보다 수백 배는 더 아름다워진 자신의 모습이 원망스러워 눈물을 삼켰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연하낭자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조대비였습니다. 조대비는 연하낭자의 눈부신 미모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변의 궁녀들을 모두 물리고 낭자를 비밀스러운 방으로 불렀습니다. 조대비는 낭자의 손을 잡는 척하며 소매 안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은침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끝부분이 검게 변한 치명적인 맹독이 발린 독침이었습니다. 오늘 밤 주상 전하의 품에 들거든 이 침을 전하의 뒷목 가장 깊은 곳에 꽂으려무나. 조대비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그 내용은 가문의 구족을 멸하겠다는 협박보다 잔인했습니다. 가문을 살리려면 사랑하지도 않는, 아니 얼굴조차 모르는 임금을 시해해야만 하는 독이 든 성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간택의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결이 가르쳐준 기행들을 써먹어 보려 했으나 묘하게도 낭자의 입술에선 이결이 속삭였던 가장 매혹적인 말들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듯한 기분 속에서 연하낭자는 중전으로 간택되었습니다. 대궐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가슴속에 품은 독침은 심장을 찌르는 듯 따가웠습니다. 연하낭자는 대전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배치된 무시무시한 금군들을 보며 이결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왜 나를 속여 이곳으로 보냈을까? 나를 죽이려 한 것일까? 아니면 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려 한 것일까? 낭자의 머릿속은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곧 저지를 대역죄에 대한 공포로 뒤섞여 터질 듯 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일렁이는 임금의 침소 앞에 섰습니다. 상궁들의 부축을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선 연하낭자의 손은 독침을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등 뒤로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 너머 침상에 앉아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내가 바로 자신이 죽여야 할 조선의 임금이었습니다. 연하낭자는 눈을 질끈 감고 독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이 세상을 위해 임금의 숨통을 끊으려던 찰나 임금이 천천히 몸을 돌려 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내가 일러준 대로 임금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잘 찾아왔구려. 촛불 아래 드러난 임금의 얼굴은 다름 아닌 담장 너머에서 낭자의 마음을 훔쳤던 한량, 이결이었습니다. 연하낭자의 손에 쥐어있던 독침이 바닥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눈앞에 앉아 지엄한 골룡포를 입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내가 정녕 담장 너머의 그 한량 이결이란 말인가. 연하낭자는 배신감과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이결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하낭자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사내의 몸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취가 낭자의 코끝을 스치자 연하낭자는 비로소 모든 것이 이 사내의 거대한 판 위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연하낭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으나 이결은 대답 대신 낭자의 허리를 단숨에 낚아채 침상 위로 쓰러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연하낭자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이결은 낭자의 부드러운 입술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거칠게 막아 세웠습니다. 문 밖에서는 조대비의 사주를 받은 상궁들과 내관들이 숨을 죽인 채 방 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결은 낭자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밖에는 적들의 귀가 깔려 있으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엄중히 속삭였습니다. 이결은 낭자의 저고리 고름을 거칠게 풀어헤치며 짐짓 탐욕스러운 사내의 목소리로 낭자를 희롱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낭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대비가 준 독침은 이미 자신이 치워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하낭자는 이 사내가 자신을 이용해 조대비 일파를 일망타진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내의 뜨거운 손길이 낭자의 어깨와 쇄골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연하낭자는 그것이 연기임을 알면서도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야릇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이결은 낭자의 가슴팍에 고개를 묻고 짐짓 흥분에 겨운 숨소리를 내뱉으며 실제로는 낭자의 귓가에 조대비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힐 증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일러주었습니다. 연하낭자는 사내의 넓은 가슴에 안겨 공포보다 더 깊은 열망을 느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느꼈던 그 설렘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지존의 자리에 앉은 이 사내 또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품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낭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결의 단단한 등줄기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는 침소 안의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밖에서 엿듣던 상궁들은 주상 전하가 여인에게 흠뻑 빠졌다고 확신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으나 방 안의 두 사람은 조선의 운명을 바꿀 가장 위험하고도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기는 진심이 되어갔고 이결은 낭자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입술로 닦아내며 평생토록 낭자를 지키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누었던 그 아슬아슬한 유의가 이제는 궁궐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연정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연하낭자는 이 사내를 위해 기꺼이 임금의 여자가 되겠노라 다짐하며 이결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살같이 맞닿는 소리와 흐트러진 호흡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조용히 아침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그 어떤 서슬퍼런 칼날보다 날카로운 반격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긴 밤이 지나고 첫 달기 울 무렵 연하낭자는 임금의 정인이자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전에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대비와 조영감은 연하낭자가 임금을 시해했다는 소식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며 이미 조정을 장악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전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피를 흘리는 임금이 아니라 골룡포를 서슬퍼렇게 차려입은 이결과 그 곁을 당당히 지키는 연하낭자였습니다. 조영감이 당황하여 어찌된 일이냐며 소리치려던 찰나 이결은 품속에서 어젯밤 연하낭자가 가져온 조대비의 독침과 그간의 역모가 기록된 밀지를 조정 대신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낭자가 임금의 침소에서 목숨을 걸고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결의 호령 한마디에 궁궐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충성스러운 금군들이 들이닥쳤고 조대비 일파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현장에서 압송되었습니다. 조대비는 끝까지 연하낭자를 가리키며 요망한 계집이라 저주를 퍼부었으나 이결은 낭자의 손을 꽉 잡으며 차디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은 짐이 직접 담장을 넘어 간택한 나의 유일한 정비이니 감히 뉘라서 그 이름을 더럽히겠느냐. 이결의 서슬 퍼런 선포에 조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연하낭자는 자신을 지켜주는 사내의 단단한 어깨에 의지하며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간택을 피하려 자결까지 결심했던 여인이 이제는 조선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임금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한 주인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담장을 닮은 궁궐의 호젓한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이결은 평소의 엄격한 임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담장 위에 능청스러운 한량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낭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궁궐이 지옥 같지 않으냐? 연하 낭자는 짐짓 새침하게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옥이라 생각했으나 그곳에 당신 같은 장난꾸러기 한량이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낭자의 재치 있는 대답에 이결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낭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품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그들의 입맞춤은 그 어떤 비책이나 비약보다도 달콤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